문해력이 남들도 많이 하는데 공동서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공동서는 그런 교육 잡지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소개부터 시작하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병근입니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북클럽 오리진이라는 카카오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일종의 1인 미디어인데요. 1인 미디어면서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문화 컨텐츠를 확산하는 문화운동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요. 강연이나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봉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남자 아이들의 학부형이고요. 최근에 독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면서 기회가 돼서 일자리에 와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보고 하는 마련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4학년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11년차 초등학교 교사로 있고요. 저도 독서 자체나 책 읽기에 너무 관심이 많고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이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읽기가 너무 변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실행 연구하고 또 다른 읽기나 쓰기에 대한 공부나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유영호입니다. 사연을 보면서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저는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한 20년 차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방식이 새롭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모아서 연구소 하나 이름 걸고 스키마 언어교육 연구소라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사교육에 대한 비판이 그 정도 쓸 줄 몰라가지고 사교육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독서 운동이나 이쪽에서 거의 인정을 못 받는 형태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사교육이니까 제 방식대로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부터는 그것 자체에 어떤 한계가 제약이 있는데 사교육이니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험 형태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뜻맞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공동서에는 제가 글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쓴 인연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보통 문해력 그러면 최근이 아니죠. 그래도 제가 오래됐죠.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하고 중요성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뭔가 또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정도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해력이 남들도 많이 하는데 공동서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공동서는 그런 교육 잡지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또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책을 번역하는 책 제목이 다시 책으로가 있거든요. 그 원서 제목도 Reader Come Home이에요. 독자들이 집으로 오세요. 이런 제목인데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는 걸 고민을 하다가 다시 쉼표 책으로라고 붙였어요. 제목 자체가 요즘의 상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런 자리에까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서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 학자가 그런 책을 쓸 정도로 사실은 문해력 자체가 뭔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 책에서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왜 그 학자가 이 책을 부랴부랴 쓰게 되었는지 배경을 보면 지금 문해력을 너무 당연시 여겨왔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의 환경 자체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환경 중에 중요한 것이 미디어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그 못지않게 미디어에 관한해서는 그것도 첨단을 달리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급격하게 책을 읽는 것이라든가 또 특히 깊이 읽기라는 능력이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성인도 마찬가지로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은 틀림없어 보여요. 주변에서도 오늘 아마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공동선하고 연락을 해오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의외로 일종의 구두선처럼 문해력은 이야기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하는 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공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단 반갑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이랄까 파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현장에선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어떤 걸 느끼냐면 교사 연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2개 중에 4개가 문해력이더라고요. 오늘 자료를 찾아온 게 국교육청에서 일하는데 문해력으로 자료인데 그만큼 학교에서도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식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관련 연수나 공문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자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거는 진짜 아이러니한데 그렇다면 책을 읽거나 학교에서 읽기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여전히 읽기 자체를 학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지 통으로 읽는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아직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글 해독이 이런 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소장님이 왜 문해력을 이야기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작년에 이제 거의 1년 동안 아이들이 거의 학교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만 수업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보냈던 아이들을 지금 4학년을 만나는데 저는 이제 똑같이 교과서 지문은 항상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인공이 뭐라고 말했나요? 뭐 여기서 누가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건데 4학년인데 얘들이 3학년 같은 거예요. 그 답을 보면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애들은 하루에 8시간을 보내는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 특히 집에서 외부적으로 뭔가를 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 수학 뭐 이런 게 다 어렵고 다시 더 나아가서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너무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건 난독도 아니고 그 지능의 부족도 아니고 정말 그런 문해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경험의 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조금 염려되는 거는 아이들이 하루에 8시간 여기서 보내고 학습이 굉장히 주가 되고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게 정서적인 거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문해력을 좀 더 학교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런 학습에서 관계까지 이게 얘의 뭐 마음이나 정서까지 가는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부모처럼 이렇게 적어도 전문가는 아닌 셈이죠. 모양상 공동선 대담에서 아닌 경우는 상당히 드물 거예요. 되게 전문가들 주로 교수나 저를 전문가로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주로 보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학부모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항상 참여를 해가지고 적어도 처음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일반가의 거리가 그런 것들이 같이 드러나야 된다고 봐요. 전문가끼리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오늘 계기로 이런 전문가 대담에서 일반 사람들 들어와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3학년, 2학년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독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학과가 영향력이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제가 업무하고 있는 이제 직장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직장에서 회사에서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업무를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또는 문서, 보고서 이런 것들로 정보를 주고받고 거기서 서로 이해한 걸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문서와 보고서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의 결과물이나 방향성이 원래 예상했던 거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성인들이 사실은 그때 성인 시절에 이게 형성된 게 아니라 거꾸로 되짚어 보면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때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왔던 것들이 이렇게 성이 돼서 크게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성이 돼서 성인끼리 이제 직장 동료끼리 뭐 책을 많이 읽어라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뭐 학업뿐만 아니라 나중에 커서 성인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대화 그리고 직장이나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이런 문서화된 걸로 주고받고 할 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해력이 아이들 공부만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 심지어 자료에 보면 뭐 연봉 차이 난다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 기준으로는 강좌 위에서 보는 것 같고 아래에서 봤을 때는 문해력이 낮으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해력이 낮으면 아랫사람이 봤을 때 윗사람이 설명해 준 거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 불친절하다. 나를 무시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학생들도 선생이 설명해 주는데 내가 문해력이 낮다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저렇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소통의 문제에서. 보통 소통을 우리는 강좌 쪽에서 많이 봐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그 북클럽 같은 거 하시니까 어른들 주로 모임이죠. 책 독서 모임은. 그런 데서도 뭐 그런 소통에서 문제가 문해력 때문에 많이 생기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모임은 지금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독서 모임 그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도 언론에서도 보통 뉴스가 생산이 되고 소비되는 관계에서 특히 이제 TV도 그렇고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는 예전에 언론 생활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이미 그런 것들이 이게 조금씩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장의 어떤 깊이나 어떤 기사의 분석이나 이런 볼 때 점점 단문화되고 피상적이고 예전 같으면 대학 졸업했을 때 충분히 읽을 만한 정도의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학력 수준이 낮았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표현들이 오가고 심지어 그런 것들도 많이 틀리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틀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눈에 띌 정도로 보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미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약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4학년, 3학년이다. 그 정도는 뭐 좀 약하거나 그러긴 한데 그보다 심한 경우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5학년 아이인데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일요일에 축구를 해요 그래. 아니 왜 축구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멍해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고 하는데 나는 일요일에 축구를 해요라고 답을 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얘한테. 설명이 안 된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책이나 자료에서 이게 바꿔 쓰는 거 있잖아요. 족, 제비 그러면 이 족자 보통 잘 읽는 애들은 족하고 소리 읽을 때 다시 족제비 이렇게 읽어요. 못하는 애들은 족 이거 제비 읽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날아가서 기억할 때 제비라고 기억을 해요. 그 정도로 떨어진 아이들이 많은데 그거 참 감당이 안 되는데 혹시 주변에서 이건 어른 이건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 요즘에 학교에서 수학을 할 때 많은 문제들이 문장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주가 1.5m를 달렸는데 뭐 봉수가 1m를 달렸어요. 누가 얼마만큼 달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5 빼기 1을 이렇게 말로 풀어내는 건데 그런 걸 했을 때 숫자 1.5 빼기 1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얘가 1.5 달렸는데 1m 달렸는데 그게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장이 제가 이렇게 뛰고 있고 이 정도 가고 있으면은 이거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그거의 문제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5 빼기 1은 가르쳐 줄 수 있겠는데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 이거를 달려가서 가르쳐 줘야 되나 그런 거를 사실 과목을 가르칠 때마다 특히 수학에서 의외지만 수학에서 저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라고 하는 말도 이 맥락에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분수를 4칸 중에 3칸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거 말 그대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지 색칠하라는 말로 아는 거죠. 그 문장의 상황에서의 그 맥락을 나를 되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학이랑. 그 수학을 그렇게 문장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학 시험으로 보면 1.5 빼기 2를 맞는데 그걸 똑같은 거를 말로만 바꿔서 했더니 4학년 때 초등학교는 지문이 확 길어져요. 수학, 과학, 사회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학도 한 문단이 한 문단, 두 문단만 넘어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듣고는 있죠. 그러니까 내가 리스닝을 하고 있지만 이해는 못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가시다 보면 제가 내 말을 듣는 척인지 이게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동안 잘못했나 보나 착각하면서 가르쳤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인 경우에는요, 요즘은 네. 더구나 직접 이렇게 이야기 나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네. 온라인으로 많이, 거기에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길어서 안 읽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예. 실제로. 그렇죠. 예, 예. 그거 자체가 지금 이야기한 성인 수준에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좀 길거나 복잡해지면은 아예 안 읽는다든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오가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 게 하나의 반증 같아요. 직원이 보고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해서 아주 공을 들여서 썼어요. 높은 분한테 보내줘. 불러요. 무슨 뜻이냐고. 무슨 그래? 내용이냐고. 윗사람이 윗사람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해서 정말 구조 다 갖춰서 이제 핵심 탁 집어주고 볼드로 밑줄 다 그어도 그게 길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장하는 바 헷갈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주장하는 게 헷갈리니까 윗사람이 네가 말하자는 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헷갈린 거가 아니라 조금만 길어지거나 그러면 저는 그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본인도 노력해서 하려면 이해는 할 수는 있겠죠. 네. 적어도 대학 나오고 그랬으면. 근데 점점 그런 걸 기피하기 시작한다는 네. 거죠. 일반화가 되니까. 네. TV에서도 자막 언제부터가 짤막하게 뭐 쓰고 한다는 것도 하나의 저는 징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뭘 생각하는 걸 점점 기피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정말 이제는 어려운 글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는 것들이 저는 다 하나하나의 어떤 단서들이라고 생각해요.